제가 이번에 리뷰하게 된 논문은 Joint Optimization for Dynamic Flexible Job Shop Scheduling Problem with Transportation Time and Resource Constraints입니다. 네, 우선 플렉시블 잡샵 스케줄링 프로블럼은 앞서 경식 선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잡에 대해 여러 개의 피지블한 공정 계획이 존재하고 각 잡은 다른 머신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문제이고 따라서 스케줄링 플랜과 그 머신의 결정이 동시에 의사결정돼야 합니다. 근데 기존의 논문에서는 그 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실제 현재 작업장에서는 새로운 작업이 도착하거나 기계가 고장나는 등과 같은 동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플렉시블 매뉴팩처링 시스템에서 주요 병목 현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나믹 플렉시블 잡샵 스케줄링 프로블럼으로 제조 시스템에서 각 작업이 이전 기계에서 가공이 완료된 후 다음 공작 기계로 운송 자원을 통해서 이동해야 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이 플렉시블 잡샵 스케줄링 프로블럼과 다중 운송 자원 스케줄링 문제의 공동 최적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다이나믹 플렉시블 잡샵 스케줄링 프로블럼 및 트랜스포테이션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DFJSPT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DFJSP 연구는 기계 가공 작업의 작업 시간만을 고려하여 이 운송 시스템이 움직이는 시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작업의 도착 및 자원의 고장과 같은 종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가공 작업과 운송 작업을 모두 고려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기여로는 이 DFJSPT에 대한 공동 최적화 수학적 모델을 제안하고 다이나믹 스케줄링 시스템을 제안하여 동적 변화에 대응하고 이 디벨롭드 Particle One Optimization with 이거 스웜이에요. 스웜 Optimization with Genetic Operation을 활용하여 재스케줄링을 생성하는 것을 본 논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치 예제 및 실제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연구입니다. 잡샵 스케줄링 프로블럼에 관한 연구로는 해당 문제는 전형적인 조합 최적화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주 문제를 정의하거나 해결 방법, 최적화 접근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제조 시스템 내에서 여러 유형의 이 잡샵 스케줄링 문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공정의 유연성을 고려한 연구 중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는 이 플렉시블 잡샵 스케줄링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에너지 소비 감소 혹은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다중 목표 FJSP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네이스티드 파티션 알고리즘이나 하이브리드 셔플 프로그 랩핑 알고리즘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잡샵 스케줄링 프로블럼인데요. 예기치 못한 작업이 도착하거나 기계의 고장과 같은 이 동적인 이벤트를 고려한 잡샵 스케줄링 연구입니다. 이 다이나믹 잡샵 스케줄링 프로블럼에 초점을 맞춰서 네 가지 하이퍼 휴리스틱 방법을 개발하여 이 재생산 정책을 설계하거나 작업 도착 및 기계 고장 문제를 고려하여 동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생산 전략을 개발한 연구들이 있고요. 또한 유전 알고리즘인 GA를 개선하여서 동적 이벤트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의 유연성과 이 운송 제약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 특히
다이나믹 잡샵 스케줄링 프로블럼 with transportation constraint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해당 문제를 풀고 개선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서 이 재생산 계획을 생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실제 생산 환경에서 발생하는 동적 변화를 고려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동적 변화로는 첫 번째로는 신규 작업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조 환경에서는 새로운 작업이 포화성 분포로 도착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이 작업 도착한 시간은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은 머신의 고장이나 수리인데요. 각 공작 기계의 고장과 수리 간의 시간은 지수 분포로 설정하였고, 이 밑에 이 평균 고장 간격과 평균 수리 시간, 고장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송 자원의 고장과 수리인데요. 이 또한 머신이 고려한 이 평균 고장 간격, 평균 수리 기간, 그리고 고장률을 고려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운송 자원의 충전인데요. 정한 작업 시간을 초과하면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작업 시간과 충전 시간을 고려하여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다른 연구들에서 가정하고 있는 사항들과 유사하지만 이 2번은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이 본 논문에서는 모든 잡들은 초기 상태에서는 다 픽업 스테이션에 있고, 가공 작업이 완료되면은 이제 모두 드롭오프 스테이션으로 운송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요. 이 모든 작업은 우선순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인덱스랑 집합들은 다음과 같이 있고, 파라미터도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MO와 RO 각 두 개씩 총 4개인데요. 이 MOJKS랑 MOJKSM은 스테이지 S에서 K번째 작업 J의 K번째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게 MOJKS고, JKSM은 이 해당 위의 작업이 머신 M에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ROJL은 이 작업 J가 L번째 운송 작업을 나타내는 거고, ROJLS는 이 단계 S에서 작업 J의 L번째 작업입니다. 네,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본 논문에서는 메이크 스팬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약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결정 변수가 넘어져서 결정 변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는 작업 J의 완료 시간, 그리고 Cmax는 모든 작업의 완료 시간을 나타내는 결정 변수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해당 6개는 본 논문은 단계 S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 S에서의 작업 J의 K번째 가공 작업 혹은 작업 J의 L번째 운송 작업을 나타내는 결정 변수들입니다. MS는 작업의 시작 시간, MT는 작업 시간, 그리고 NC는 작업 완료 시간을 나타내는 결정 변수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3개는 전체에서의 특정 단계 S가 아닌 전체 작업에서의 결정 변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XJKSM은 단계 S에서
MOJKX가 머신 M에 할당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Y는 단계 S에서 ROJLS가 운송자원 R에게 할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제약 조건 다시 설명드리자면 4번, 5번은 총 완료 시간이 최종 운송 작업의 완료 시간과 같다는 완료 시간을 보장하는 제약 조건이고요. 6번은 이게 오리지널 잡이라고 해서 또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동적 변화를 고려하기 때문에 동적 변화로 인해서 신규로 도착하는 작업을 원래 기초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존재하는 잡을 오리지널 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6번은 이 오리지널 잡의 첫 번째 가공 작업의 시작 시간을 결정하는 결정 변수이고, 제약 조건이고, 7번은 운송 시간을 계산하는 제약 조건이며, 8번, 9번은 이 각 단계 S에서 가공 및 운송 작업은 하나의 공작 기계 혹은 운송 자원에 할당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제약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10번은 운송 작업의 완료 시간은 가공 작업이 끝난 후 운송 시간이 더해진 시간으로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11번은 특정 단계에서 가공 작업의 선후행 관계를 보정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12번은 각 작업의 처리 시간을 보정하고 13번은 특정 단계 S에서 각 머신은 하나의 가공 작업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후 완료된 가공 작업은 나중에 다시 실행될 수 없는 제약 조건은 14번에 나타나어 있습니다. 15번부터 20번은 모든 가공 운송 작업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간, 시작 시간, 작업 시간 및 완료 시간을 정의하는 제약 조건이들이고요. 21번부터 24번은 각 모든 작업들의 시작 시간과 완료 시간을 보장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25번의 제약식을 한번 보시면 이 앞에 좌변에 MC, JK, J의 K K 플러스 1 빼기 MC, J의 K 플러스 1 같은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해당 제약 조건 식의 풀이로는 두 개의 가공 작업의 관계를 보정하는 식이라고 나타나어 있는데 좌변의 모습을 보면은 이 해당 식이 오류가 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선 두 작업 간의 관계를 보장한다는 식들을 참고하면 이 25번식이 나타내고 싶어 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번은 해당 결정 변수들의 범위를 정의하는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솔루션 알고리즘인데요. 이 본 논문에서는 다이나믹 스케줄링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후 형상된 입자 군집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선 다이나믹 스케줄링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해당 시스템은 제조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동적 변화에 대응하고 여러 기능적 요구 사항을 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오리지널 스케줄을 생성을 하고 이후 생산의 상태를 업데이트한 후 예기치 않은 동적 변화가 생기면 다시 재스케줄링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전 연산을 결합한 Improved Particle Swarm Optimization을 설계하여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다이나믹 스케줄링 시스템에 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파라미터 세팅을 한 후에 이 초기의 스케줄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 초기 스케줄은 시작 단계, 즉 퍼스트 스테이지에서의 일정 수의 잡이 픽업 스테이션에 배치되어 있고 모든 머신과 트랜스포테이션은 사용 가능한 상태일 때 이 개발된 GPSO를 적용해서 초기 스케줄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작업장에서는 다음 스테이지 전까지 계속 해당 스케줄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동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머신과 트랜스포테이션을 그 상태를, 생산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후 이, 그, 스케줄링 해야 되는 머신과 트랜스포테이션 작업을 재스케줄링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그 개발된 GPSO를 적용해서 그 재생산된 스케줄링을, 리스케줄드 플랜을 생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작업이 가공을 완료하고 드롭오프 스테이션으로 운송된다고 하면 해당 알고리즘은 종료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 각 단계에서 머신은 세 가지로 분류되게 되는데요. 비지 머신과 아이들 머신, 데미지드 머신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먼저 비지 머신에는 현재 가공 작업이 수행 중인 머신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해당 작업이 완료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해당 머신을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들 머신은 이 해당 스테이지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머신을 의미하게 되고요. 데미지 머신은 고장이 난 상태로 유지 보수 과정 동안 사용이 불가능한 머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잡 또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You are unprocessed 잡으로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작업을 의미하고, being processed 잡은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잡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unfinished 잡은 몇몇의 작업 오퍼레이션들이 아직 남아있는 잡들을 unfinished 잡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네, 우선 옆에 있는 예시를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맨 처음 초기에는 잡은 3개, 그리고 머신은 가공 머신은 3개, 운송 자원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스케줄링 학이 진행되어 작업이 J1은 운송과 가공, 그 다음 작업으로의 운송이 진행된 상태이고, J2 같은 경우에는 초기 픽업 스테이션에서 첫 번째 머신으로 운송되고, 이후 첫 번째 머신에서 작업이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J3 같은 경우에는 픽업 스테이션에서 첫 번째 머신으로 운송만 된 상태인데, 이때 J4라는 신규 작업이 도착을 하게 되면 기존 작업 순서를 리스케줄드하고 작업 집합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후 재생산된 스케줄링을 기반으로 다시 스테이지 1이 진행되게 되고, 이 스테이지 1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머신 M1이 고장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스케줄링을 진행하고, 이후 그 다음 스테이지인 스테이지 2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본 논문은 스테이지를 그 동적 변화의 유무로 구분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GPSO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유전 연산을 결합한 Improved PSO 알고리즘인데요.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여 있습니다. 우선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초기화를 수행하고 적합도를 계산한 후 개별 최적화와 전역 최적화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기존의 입자 군집 알고리즘에서는 그 입자가 위치와 방향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유전 연산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군을 생성을 하고 조정 연산을 수행하여 새로운 입자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이 임프로브된 입자 군집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새로 만들어낸 이 개체군들의 적합도를 재계산하고 해당 종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3에서 5번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우선 퍼피테이션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레이더 코딩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각 입자들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행은 가공 작업 혹은 운송 작업을 의미하는 행이고 두 번째는 공작 기계와 운송 자원을 의미하는 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 위에 첫 번째 행에서는 첫 번째 행의 맨 처음 부분은 그 픽업 스테이션에서 첫 번째 머신으로 이동하는 운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의 같은 위치에 있는 두 번째 행은 그때의 운송 자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그렇게 운송을 이미 했으면 그 다음은 가공, 다시 운송, 가공, 운송 이렇게 총 두 번의 그 가공 작업과 세 번의 운송 작업이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적합도는 이 생산 효율성을 고려하여 메이크 스팬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적합도를 계산하였고요. Individual and Global Best Solution으로는 이 Individual Best Solution은 이 오리지널 파티스티크리와 유전 연산 이후 입자가 얻은 최적해를 의미하고 이 새로운 입자가 얻은 총 완료 시간과 기존 최적 입자의 완료 시간을 비교하여서 이 Individual Best Solution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베스트 솔루션인 G 베스트는 모든 입자가 달성한 최상의 값을 의미하고 모든 입자 중에서 가장 좋은 값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후 교차 연산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개체의 동일한 부분을 무작위로 선택하여서 교환이 진행되고 이 교환된 개체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 연산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 교차가 진행될 때는 그 기존 개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같이 교차를 진행한 나머지 남은 한 개의 부모 염색체를 이 P-베스트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1번인 crossover operation with individual best particle 이 G-베스트와 같이 G-베스트와 교차가 진행된다면 2번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차 부분도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존의 개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개체의 P 베스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랜덤으로 그 일정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같이 상응하여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교차가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교차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둘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되어 밑에 P1, 스몰 P1의 개체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 보시면은 이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운송, 가공, 운송, 가공, 운송, 가공, 운송, 가공으로 이 2가 중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조정 연산을 거쳐서 이 2가 1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성된 개체는 마지막으로 이 O1이 최종적으로 생성된 개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변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행에서 두 개의 위치를 무작위로 선택한 후 두 행의 해당 의 코드를 서로 교환하는 변이 연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또한 예시로 보면은 이 부모 염색체인 라지 P1에서 무작위로 두 개의 위치가 선택되고 이를 교환된 것을 이 자식 개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10개의 공작 기계와 5대의 운송 자원을 갖춘 플렉시블 매뉴팩처링 시스템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10개의 머신, 5개의 운송 기계로 구성된 정적인 스태티스틱 FJ-SPT로 시작하고 이후 신규 작업을 10,000개, 80개, 160개로 구성되게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런 독립적으로 10회 반복하여서 해당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개발된 알고리즘을 3개의 알고리즘들과 3개로 나누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플렉스랑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C플렉스는 메이크스팬이 59.40, GPSO는 64.00으로 7.74%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계산 시간은 14.01에서 6.99로 50.1%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C플렉스의 경우 생산이 지속될수록 탐색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신규 작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10분 내에 해가 도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C플렉스는 실제 생산 환경에서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는 디스패칭 룰과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GPSO랑 비교된 디스패칭 룰로는 SPT, LPT, FIFO, PRN, MOPRN과 비교를 진행하였고 이후 휴리스틱 알고리즘과도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는 GA 그리고 PSO, SA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맨 처음 초기 단계에서의 오리지널 스케줄은 본 논문이 제안한 GPSO의 기반으로 생성을 하였고, 이후 재스케줄링 하는 과정을 각각의 알고리즘으로 적용해서 이 재스케줄링에서의 성능을 비교했다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에 따른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GPSO가 알고리즘 계산 시간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이 그 중에선 제일 짧게 걸렸었지만 이 디스패칭 룰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이크 스팬 기준으로는 16.9%가량 감소하는 것을 보고 감소하는 것을 보고 이는 크게 단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이 메이크 스팬이 단축되었지만 컴피티션 타임이 오래 걸렸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실제 생산 환경에서는 적용 가능한 시간임을 가정하면은 시간임을 감안하면 본 알고리즘은 성능이 그래도 뛰어나다고 본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공작기계의 수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 공작기계의 수와 계산 시간과 완료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해당 공작기계의 수는 15개와 20개를 기준으로 실험을 비교하였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표가 공작기계가 15개일 때 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공작기계가 20대일 때의 결과 시간표인데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빨간색으로 박스 쳤는데 메이크 스팬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산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디스패칭 룰에서는 메이크 스팬이 감소하지만 계산 시간에는 변화가 없음을 해당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리얼 스케이트에서 또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한 연마 휠 및 연마 도구 제조 전문 기업에서 제공한 가공 공정 정보를 기반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머신의 개수는 8개, 운송 자원의 개수는 4대, 그리고 잡의 개수는 총 38개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 개발된 GPSO와 디스패칭 룰,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비교하였습니다. 메이크 스팬의 관점에서 보면은 본 논문이 제안한 GPSO가 메이크 스팬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계산 시간 부분에서는 디스패칭 룰이 훨씬 더 빠르게 결과값을 도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PSO가 계산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은 완료 시간의 관점에서는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도출하는데 계산 시간이 실제 생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임을 감안하면 알고리즘인 성능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앞선 연구에서의 간트 차트인데요. 이 빨간색을 인 잡3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150일 때 신규 작업이 도착하여 재스케줄링이 진행되었을 때 이후 이 작업 3은 다시 뒷부분으로 밀려나 오리지널 스케줄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공작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8번이 머신 8로 7번에 있는 잡8이 머신 8로 다시 재스케줄링 되는 것을 확인하여 공작 기계가 발생하면 오퍼레이션이 다른 공작 기계에서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작업장의 동적 변화, 즉 신규 작업이 도착하거나 공작 기계 및 운송 자원의 고장, 충전을 고려한 FJS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고 동적 스케줄링 시스템을 설계하여 GPSO 기반의 리스케줄링 플랜을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GPSO의 성능을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였는데요. 디스패칭 룰과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비교하였고 리스케줄링 되는 과정에서의 계산 시간의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 연구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한 리스케줄 스팬이 생산 효율성, 즉 메이크 스팬을 최소화하는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며 계산 시간도 현실적인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 논문의 향후 연구로는 실제 공장에서 더 많은 실험을 수행하여 개발된 모델과 해결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고 프로덕션 스테빌리티, 에너지 컨섭션과 같은 추가적인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머신러닝을 통합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연구를 향후 연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 오피니언인데요. 본 논문의 강점으로는 동적 변화 요소를 반영하여서 현실적인 제조 환경을 모델링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론과 비교 실험을 하여 GPS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흐름과 해의 표현 방식들은 그림과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나타낸다는 점이 본 논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 논문은 실험을 진행할 때 맨 처음에 스태티스틱 실험을 진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부재하고요. 또한 MILP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그 결과, 수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제가 다시 재추측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 내 오타가 다수 발생을 하여 혼선을 초래한다는 점이 본 논문의 약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